자,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내가 너를이라는 시예요. 내가 너를. 음, 내는 누구예요? 화자입니다. 이 시의 화자. 너를 좋아하는 난데, 너는 시적 대상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대상.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학교에서 이거는 실제로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한번 더 가볼게. 왜 몰라도 되는지. 보통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 행동, 너는 몰라도 된다는 일반적인 태도와는 다른 태도입니다. 자, 너는 몰라도 된다는 음, 일상적인 일상적인 사람이라고 써요.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태도. 왜?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이럴 거면 왜 좋아해? 자, 그래서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 요 내용을 잘 보시면 어, 너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의 사랑은 충만하고 가치 있음을 드러내는 것.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여기 이렇게 말줄임표를 우리가 여운을 줍니다. 말줄임표를 통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의 그리움 또한 내면에서 충만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이유야, 이게. 이연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돼. 왜? 너가 알든 모르든 너를 좋아하는 내 마음은, 너를 좋아하는 그리움은 그 내 감정이고 내가 주체여서 내가 가진 사랑과 그리움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 미쳤어. 그러더니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얘 지금 얘 연애해 본 적 없는 사람인 거야. 어? 혼자 모쏠로 영원 계속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역설입니다. 너가 없다라는 건 부정적인 거죠? 너가 없는데 어떻게 너를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한다는 건 플러스죠.
서로 어긋나는 표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너가 나의 사랑을 몰라도, 음,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깊고, 그것과 상관없이 충만하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심지어, 몰라도 뿐이 아니라, 심지어 뭐예요? 너가 없어도. 너가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대. 사랑을 몰라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너가 나의 사랑을 몰라도, 심지어 너가 부재해도. 부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인데, 그만큼 내가 가진 너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다. 를 역설을 통해 드러냈다. 아, 괜찮아. 요거밖에 안 배웠어? 학교에서? 그럼 페이지 넘겨봐봐. 페이지 넘겨보면, 빈칸 넣기가 들어있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만 빈칸 넣기 한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역설이라는 건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페이지 18페이지로 써 있어요. 순서를 다르게 좀 정리해놨습니다. 모순된 인식이나 대상을 연결하여 상식을 깨는 신선한 느낌을 주고 독자력은 진실을 음미하게 하는 것. 역설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연결. 모순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겉으로 볼 때. 반어는 네, 반대로 나타내는 거죠. 풍자는 하수근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고. 내가 너를 위한 작품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찰. 성찰이라는 건 반성, 되돌아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고백적. 더 크고 충만한 사랑을 지속하고 완성하려는 의지라는데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고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했다. 간결하다는 건 문장의 길이가 짧다는 얘기예요. 담담한, 차분한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사색적으로 사색적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음, 사색은 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차분하게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됐니? 내가 너를 해 짜임을 봅시다. 자신의 호감을 너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고 너를 향한 마음은 그 자체로 자족적이면 자족적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충분함 내지는 만족함. 충분하다 느낍니다. 자립적인 사랑을 지속하고 완성하려는 의지. 자립이라는 건 누구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자립적의 반대말은 의존적. 너가 있어야만 하고 너가 내 사랑을 알아야지만 내가 사랑한다? 그건 어쩌면 나가 볼 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너가 나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나에 대해서 반응하든 안 하든
절대적으로 너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너를 보시면 마지막이죠.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너가 없다는 건 없는 건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니? 겉으로는 그렇다는 건데 너를 향한 화자 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또 자신의 사랑이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임을 강조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안 했으니까 요거 초성 넣기 해볼까요? 페이지 24페이지. 뭐예요? 겉입니다.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속엔 뭐를 진실을 함축하는 표현 방식. 그다음 모순된 인식이나 대상을 연결해 상실을 깨는 신선한 느낌을 주고 독자로 하여금 진실을 음미하게 한다. 반어. 전하려는 뜻이나 마음을 반대로 나타내는 표현 방식.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강한 인상을 주며 전하려는 뜻이나 마음을 음, 강조함. 풍자 안 했으니까 넘어가 볼까요? 내가 너를 체제 정리. 현대시고요.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서정은 아름다운 감정을 달았다. 무슨 적? 성찰적. 또 무슨 적? 고백적. 제재는 중심 소재는 사랑이고요. 더 크고 주제. 충만한 사랑을 자, 지속하고 완성하려는 오케이, 의지. 자, 자신의 감정을 뭐뭐하며 오케이, 성찰하며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함. 뭐뭐하고 뭐뭐한 오케이, 간결하고 담담함.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보면서 해? 야, 보면서 하지 말고 응. 화자의 뭐를 내면을 사색적으로 드러낸다. 자신의 호감을 누가 너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 그리고 너를 향한 마음은 그 자체로 자로 시작합니다. 족적이며 친밀, 충만하다. 그다음 음, 자립적이 맞아요. 사랑을 지속하고 완성하려는 의.
지를 드러내는 나. 내가 너를의 역설 표현과 효과를 볼까요?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뭐를 대상인 건 맞는데 존재하지 아이고 말을 해버렸네. 않는 대상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에 맞지 않는 표현이고 너를 향한 화자의 사랑이 크고 깊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신선함을 주고 화자의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을 강조한다. 요 정도고 이거 말고 더 나은 게 있을 텐데. 응, 응, 발표하기. 그거 나오면 되죠. 내가 프린트 줬나? 요 내가 너를이라는 작품은 문제풀이는 좀 이따가 하고요. 요 진도를 한번 나가보죠. 잠시만요. 없네. 2027. 다시 1. 이거구나. 자, 기네, 자료가. 요거 한 다음에 좀 전처럼 초성 퀴즈 같은 것들 한번 진행해보죠. 음, 부모님 투표하셨니? 사전 투표? 지금 사전 투표하셨고, 너네. 어? 모르겠어요. 자, 여기 봅시다. 이 단어는, 뭐가 좀 잘못됐나? 아닌데. 어, 이 단어는 발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좀 굵직굵직하게 좀 지나가 보면, 이걸 일단 큰 틀을 보셔야 돼요. 발표를 할 때 발표하는 과정은 일단 발표 계획하기입니다. 체크. 발표 계획하기. 두 번째, 일단 그렇게 굵직하게 한번 가보죠. 발표 계획하기. 그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재구성하기.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51페이지로 써 있습니다. 찾았어요? 그 다음, 재구성하고, 재구성이래.
내용을 조직하고 그다음 발표 연습하기. 또 뭐가 있죠? 그치. 연습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발표하기.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이거 이제 발표하기까지고,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제목이, 큰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발표하고 듣기니까, 발표하기는 일단 여기서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 점검하고 발표했고, 발표를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다른 색깔로 좀 칠해볼까요? 듣는 과정이고, 나머지 학교에서 이거 다 나갔어? 자, 여기도 더 봅니다. 말하기 과정 평가하고 개선 계획 세우기. 더 잘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발표를. 그다음 더 이어지면, 여기도 이번엔 듣기 과정 평가하고 개선 계획 세우기. 나머지. 너무 복잡하게 많아.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갑시다. 처음부터 차분하게 읽어갑시다. 아, 얘네 있었어야 되는데. 걱정스럽네. 이걸 볼까? 영상을? 자, 보자. 여기 봐봐.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해야 된다. 또한 발표자, 청중 모두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지. 하면서 그걸 살피는 겁니다. 한번 가보죠. 자, 수연아, 다음 주 동아리 발표 주제 정했어? 자, 발표 계획을 할 때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거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발표 목적, 발표 주제, 예상 청중에 대한 분석. 이 세 가지가 일단 최소한 발표 계획 안에서 고려돼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발표 목적은 정보 전달이냐, 설득이냐, 정서 표현이냐. 그런 것들. 발표 주제는 뭐냐? 들을 사람은 누구냐?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 동아리 발표 주제 정했어. 나는 북한의 음식을 주제로 지역별 대표 음식을 소개하려고 해. 그런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봐봐. 북한의 음식을 주제별 그 지역별 대표 음식을 소개니까 정보 전달이겠죠? 이게 주제고요. 북한 음식이지만 지역별 대표 음식을 소개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걱정돼?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을 못할 거 걱정돼.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내 발표를 집중해서 들어줄까? 청중의 흥미나 수준을 미리 파악하여 발표 내용. 그 청중에 대해서 분석할 때 뭘 찾아야 된다? 청중의 흥미나 지적 수준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청중에 대한 분석인 거야. 발표 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어때? 그 외에도 발표를 준비하다 어려운 점이 생기면 같이 해결해 보자. 그래서 아마도 정보 전달을 하는 것들이 되겠고, 발표 주제는 뭐예요? 북한의 음식인 겁니다.
예상 청중은 동아리 친구들. 됐나요? 넘어가죠. 그래서 수연이는 청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동아리 친구들을 대상이요. 관심이 얼마나 있냐? 거의 절반 가까운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애는 11명이고요. 그 다음, 북한 음식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했을 때 대표 음식은 거의 모른다고 18명. 압도적입니다. 잘 몰라. 북한이나 북한 음식 안에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평양냉면, 날씨가 추운 편이다. 먹어본 적이 있다.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알고 있는 음식이라고는 평양냉면이네요. 그죠? 자, 북한 음식에 관해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달라진 까닭, 김치의 차이,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된 거고,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 청중의 특성 분석해 봅시다. 여기. 하나씩. 배경 지식은, 이나 그 지식 수준은 어때요? 북한에 관심이 많지 않고, 북한 음식을, 네, 거의 모른다. 그다음, 평양냉면에 관해 들어보았거나 평양냉면을 먹어본 친구들은 있다. 발표 주제에 관한 흥미. 남한과 북한 음식이 달라진, 오케이. 이유, 까닭. 여기 있잖아. 궁금해하는 거. 남한과 북한 김치의 차이점 등을 궁금해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반영할 것, 대표 음식 소개, 평양냉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만약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있어. 이것을 반영해서 평양냉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한다는 맞아? 틀려? 적절하지 않아? 아, 재미없지? 나도 재미없어, 이거.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 그래? 친구들이 삥삥삥 한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포함해 발표에 흥미를 갖도록 하자. 요게 이제 계획하기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청중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재구성해야 되는데,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료 수집의 기준, 주제와의 관련성. 청중의 수준에 적절한가,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또 자료인지를 따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김치에 관한 신문 기사는 왜? 아까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우리나라 김치랑 북한 김치를 차이점을 궁금해했잖아. 요 자료는 청중의 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겠죠. 읽어보면 잠깐 볼게. 따뜻한 남쪽에서 오래 저장하려고 고춧가루 많이 넣은 양념을 대체 버무리지만 겨울이 남은보다 좀 북한에서는 저장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고춧가루 많이 넣지 않는다. 자,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이 잘 담겨 있어. 친구들의 뭐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에 대한 내용, 이런 평가를 시험제로 구성해가지고 낼 수 있어. 두 번째 자료. 그래서 여기, 지형을 알려주는 지도를
남북한 음식이 차이나는 까닭을 지형적 특성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 평양냉면에 관한 블로그 글을 사용합니다. 평양 특히 냉면이 유명한데 평양냉면은 남한에서도 인기가 많다. 여름이 되면 평양냉면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 친구들이 모를 만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다. 자료에 뭐도 오케이. 출처도 여기 지금 출처가 제시돼 있습니다. 자료를 쓸 거면 출처도 나중에는 밝혀야 되고요. 이미 뻔한 글이기 때문에 그럼 자료 3번은 써야 안 써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좀 더 신선한 자료를, 아니, 새로운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엔 아까는 자료를 뭐 할 때, 수집할 때 기준이었다면, 여기, 이번엔 수집한 자료를 재구성할 때 신경 써야 될 점은 뭐냐? 이해하기 쉬운 형식의 시각 자료로 구성한다. 자, 주제와 관련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뽑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관련 없는 건 어떻게? 배제하는 겁니다. 빼는 거예요.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은 네 번째 자료가 있네요. 볼까요? 자, 여기 그림 보죠. 동아리 친구들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 음식을 거의 모른다고 답한 친구가 18명, 조금 안다고 답한 친구가 6명, 잘하는 친구가 1명으로 매우 적었다. 이 내용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뭘로 정리해야 된다? 그래프로 정리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시각 자료로 지금 구성한 거예요. 자료 설문조사를 통해 얻게 된 정보를 이렇게 재구성했고, 자 볼게요. 언감자떡에 대한 사전 검색 내용. 언감자떡은 한경도 추운 기후 때문에 쉽게 얼어버리는 감자로 만든 음식으로 쫄깃한 식감이 일품. 언 감자를 녹여 가루로 만든 후 이렇게 한다. 자, 여기에서 꺼냈는데 발표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 앞이야, 뒤야? 뒤는 어때요? 만드는 방법이죠. 음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제는 뭐죠? 북한의 음식이 뭐가 있는지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내용 중에서 당연히 사용해야 될 것은 어디예요? 앞부분입니다. 요게 바로 그런 거고. 뒷부분은 빼야 되는 거죠. 6번도 보죠. 해주 교반에 관한 글. 해주 교반은 황해도 지방의 대표 음식. 황해도는 북한의 곡창지대로 어려운 단어 이렇게 써 있고. 북한 내에서 비교적 쌀이 많이 나고 바다라원이 풍부하다. 자, 곡창지대라는 단어는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해줘? 쉬운 말로 풀어 써야겠어. 이 자료는 활용할 만하죠. 황해도 지역의 지역별 대표 음식을 우리가 소개하기도 하니까 곡창지대라는 단어는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내용 조직하기인데 내용은 어떻게 조직하느냐? 도입, 전개, 정리의 단계로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걸 우리가 개요를 작성한다 그래요. 자, 이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단계도 중요하고 어떤 설명 방법을 활용할지, 자, 매체 자료의 제작 이런 것도 내용 조직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다.
가볼까? 자, 발표할 내용 우리 한번 가보죠. 요게 개요입니다. 도입, 전개, 정리. 요게 개요표예요. 자, 발표 주제를 소개하고 처음에 발표의 목차, 뭐를 순서대로 설명할지를 설명해주고 도입부에서 할 것들, 주제 소개, 목차 안내. 그래서 이 목차를 안내함으로써 미리 순서를 설명해서 더 잘 집중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때 활용할 자료는 뭘 활용할 거냐? 설문조사 결과. 애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요거를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자, 남북한의 음식 차이, 그 다음에 지역별 대표 음식, 요런 순서로 설명하겠다가 아마 목차를 안내했을 거예요. 자, 남북한의 음식 차이를 봅시다. 남북한의 음식의 차이점은 어떻게? 그 내용. 청중이 그런 걸 궁금해했으니 그 내용은 앞부분에 위치시키고 남북한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그 이유, 까닭은 지형과 기후 때문인데 설명 방법은 남북한 음식이 뭐를 차이가 나는 까닭을 인과는 무슨 뜻이에요? 그때 한번 했는데 원인과 결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구성하자. 지형이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기후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남한은 이렇고 북한은 이렇다. 자, 두 번째 궁금한 게 그거였고 대표 음식은 뭐냐 지역별 설명 방법 지역별 음식의 대표적인 뭐를 들어줄까요? 예 예시를 들어줘야지. 평안도의 대표 음식은 평양냉면, 황해도의 대표 음식은 해질교반, 한경대 대표 음식은 언감자떡인데 이 자료들은 우리가 아까 확인했지만 이때 자료 1과 2를 통해서 북한의 김치와 지형에 관한 차이, 남북한의 음식 차이점에서 김치를 예로 드니까 북한의 김치가 뭔지 소개하고 왜 그러냐? 지형 때문에 기후에 관한 자료를 추가. 지형과 관련된 건 지도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료 2. 김치에 관한 기사 자료 1이 있었고 집중해봐. 별건 아니야.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지. 그런데 여기 기후도 사용한다면 기후에 관한 자료를 추가해야 된다. 자, 대표 음식 소개하는 거 5번과 6번에 언가짜떡과 해주 교반까지 있었는데 평양냉면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평양냉면에 관한 친구들이 모를 만한 내용의 자료 추가. 아까 평양냉면에 자료가 있긴 했지만 뻔한 정보였잖아. 그치? 다 아는. 걔는 빼고 추가 자료가 필요해. 마지막 정리. 북한 음식에 대한 당부의 말, 청중과의 질의응답. 청중이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니 뭐의 시간을 갖는다? 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야, 정리하는 부분이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음식 얘기하면 돼, 안 돼? 자, 발표할 때 제시할 매체 자료. 이것도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음식에서 추가 자료와 관련됐었던 거, 그림 이런 슬라이드나 뭐 이런 것들인데 매체자를 만들 때는 발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별건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 연습입니다. 발표하는 말하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호흡하기. 그죠?
성공적인 발표 장면 상상하기, 혼자서 발표는 충분히 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 발표 연습을 하는 건데,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해주면서 더 마주치는 거, 시선을, 매체를 손으로 가리키는 행동, 앞에 내용을 정리해주거나 뒤에 나올 예고해주는 거, 중간중간 해주는 것. 자, 이거 봅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좀 보시면요. 발표할 때 수연이가 보완해야 할 점은 여기 이것들을 각각 본다면 시선이나 뭐든 시선, 여기 시선 얘기고요. 여기는 손짓, 시선이나 손짓 등 비언어적인 손짓이나 몸짓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요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비언어적인. 자, 비언어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 어, 행동, 손짓, 몸짓, 표정 등을 비언어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준언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배웠을지 모르지만 준언어적은요. 말할 때 반드시 동원되는 겁니다. 뭐냐면 목소리 크기, 그 다음에 목소리의 말소리의 속도, 그 다음에 억양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할 때 귀에 들리는 것에 관련된 그것들 이걸 우리가 준언어죠. 언어에 가까운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됐니? 잘 봐봐. 야, 잘한다. 칭찬이지. 잘한다. 그거는 비난이잖아. 이럴 때 차이가 뭐야? 준언어적 표현의 차이입니다. 억양이 다르죠. 이해됐니? 문제인지? 비의 언어적 표현을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 내용 연결 표현을 활용하여 앞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뒤에 나올 내용, 뒤에 나올 내용을 뭐하여? 예고하여 청중이 잘 따라오게 한다 해서 연습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말하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고 발표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같은 것들 잘 활용해서 얘기해야 된다. 자, 봅시다. 발표문이에요. 요거 뭐예요, 요거? 비언어적 표현 씁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최수연 자기소개하고 있고요. 인사하고 저는 오늘 북한의 음식을 주제로 발표를 자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인사도 했고요. 인사말, 주제 소개. 그다음 자 그래프라는 시각 자료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죠.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북한의 음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잘 안다고 답한 친구는 한 명뿐이고 대부분 거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여러분께 북한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부분 보세요. 요 내용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하게 된 배경인 거지. 너희도 잘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소개해 주려고. 됐니? 자,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걸 텐데, 이제 듣는 애들은 어떻게 듣느냐? 어? 요걸 처음에 보면서 북한 음식이 뭔지 떠올려 봐야 되겠다. 북한 음식 중에 남한에서도 먹는 것은 없는지, 북한에서도 먹, 북한 음식 중에 남한에서 먹는 거. 북한 음식을 어떻게 소개할지 예측해 볼까? 지역별, 재료별. 그래서 뭐 합니까? 지금 각자 요거 뭐 한 거예요? 요거 배경 지식 떠올린 겁니다. 그다음 주제와 관련돼서 몇 시에 갔냐고? 우리가 원래 8시 반까지잖아요. 아, 8시 10분까지군요. 8시에 보내드릴게요. 너무 느려? 7시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없어서. 일단 그럼 일단 보자. 주제간에 뭐뭐를 미리 생각했다. 여기 빈칸이 없네. 주제간에 뭐를 먼저 생각했나요? 자, 궁금한 점을 미리 생각했다. 여기는 뭐 했나요? 발표에서 다룰 내용을 뭐 했습니까? 예, 얘는 뭐 했나요? 네, 예측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 설명합니다. 남북한의 음식 차이, 목차는 이렇게 써놓고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북한 음식의 차이점과 차이가 생긴 까닭을 설명한 다음 북한의 지역별 대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척 떨리고 긴장되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좋죠? 발표 순서를 안내했어요. 이제 차이를 먼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표를 주어가지고 남북한 음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러한 차이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 음식으로 김치가 있다. 남한은 김치, 이런 먼저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 차이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겠지. 남한은 김치를 담글 때 오래 저장하려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상황. 북한에선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이점. 남한은 쌀을 주식, 북한은 옥수수나 감자, 양념이나 간을 비교적 세게 하고 얘는 그렇게 세게 하지 않고 그런 예로 김치. 그다음 보죠. 들으면서 이런 걸 생각합니다. 북한의 지역별 대표 음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려는 거구나. 여기 설명 듣고. 감자떡이라니 정말 신기하다. 여기 감자떡.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남북한 음식의 차이 나는 까닭은 지형 때문에. 그다음, 는 기후 때문에. 자, 산간 지역이 많아서 쌀 생산량이 부족하고 엄청 높아요, 고도들이 다. 겨울의 온도가 북한이 남한에 비해 기온이 낮아. 근데 문제는 이 두 자료 모두 다 여기서 나왔으면 출처를 잘 밝혔지만 여기에는 여기 있군요. 출처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녹아 있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기 볼까요? 수연이 발표를 들으며 발표 내용을 주요 정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적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남북한 음식의 차이점. 남한은 주로 뭘 주식으로 합니까? 아까 표. 앞에 이제 표랑 확인해서 봐야 돼. 김치가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 쌀입니다. 북한의 주식은 뭐죠? 아니야. 감자나 옥수수야. 또 차이점. 간을 비교적 세게 하고, 북한은 간을 좀 약하게 한다. 세지 않다. 차이가 생길 까닭은 지형적인 측면에서 뭐가 많기 때문에, 어, 산간 지역이 북한에 많기 때문에. 북한입니다, 북한. 그래서 뭐가 부족해? 쌀 생산량이 부족. 자, 기후는 북한의 기온이 낮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을 세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요.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정리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점도 궁금한 점도 적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지역별 대표 음식 나온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자, 우리 이거 있잖아. 지금부터는 앞에 또 어디 있었지? 먼저 여기 있었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걸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불러요. 다음에 나올 내용 이제 얘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첫째, 그런 말. 또 뭐 있지? 둘째는 없니? 첫째. 다음은, 그 다음, 세 번째는 없네. 봅시다. 이거 보세요.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 뭐 하는 것 같아. 등재된 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중요한 내용이나 추가로 설명해야 되겠다. 자, 청중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야, 이게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설명을 바로 이어서 하는 거죠. 유네스코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원래 발표 계획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 내용은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발표 내용을 점검하고 스스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황해도 음식 해주교관 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화면을 가리키며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비언어적 표현. 그다음 질문을 일부러 던집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고 주의를 집중시키죠.
자, 해주입니다. 이거 아니라, 이거 밥을 아주 고소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발표 집중 못하는 것 같아. 목소리를 더 크게 볼까? 큰 목소리, 이건 뭘까요? 언어, 준 언어죠. 자, 청중과 눈 마주치는 건 비언어죠. 아까 화면을 가리키는 거 비언어죠. 자,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자. 귀찮지만 한번 보자. 자, 평안도의 대표 음식 뭐였어요? 앞에 거 보면 평양냉면이었습니다. 황해도의 대표 음식이요? 해주 교반이요. 그 내용 뭐 찾아서 보면 됩니다. 평양냉면은 어떻게? 북한의 대표 음식인데 202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해주 교반은 돼지 기름에 볶음밥을 사용하고 간장에 비벼 먹는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빨리 가? 잠깐 꺼도 돼? 추워나. 응? 아, 지금 시기가 애매한데? 우리 몇 시까지죠? 아, 아니지. 잠깐. 요거 마저 보자. 화장실 갔다 와. 빨리 가. 응. 화장실 갔다 온대. 저기 아, 물만 물멍 내렸어? 자, 화면을 가리키면 뭐예요? 또 지겨워. 비언어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연결 표현입니다. 북한 위치한, 북쪽에 위치한 함경도 지역은 겨울 날씨 매우 추워요. 사진을 보세요. 이떤 감정을 얻는 것인데 검은색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청주의 반응 살피는 이런 질문을 던져서 또 관심을 끌고 있고요. 자, 청중의 반응을 보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힌트를 줍니다. 한경도의 기후와 관련이 있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 참고 자료 출처를 밝히고 있고요. 참고 자료다. 지금까지 이것도 내용 연결 표현이에요. 굳이 안 적었습니다. 앞에 거는. 정리하네요. 지금까지. 차이가 생긴 까닭. 평안도와 황해도, 한경도 대표 음식을 소개해줬다. 내용을 지금까지 요약했고요. 목소리를 높여보죠. 해주는 자꾸 비라 그래. 준 언어죠. 그냥 어떤가요? 북한의 음식이 더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발표회 기회 되면 꼭 한번 먹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당부하고 끝나는데요. 요약하고 당부하면서 끝납니다. 자, 한경도의 대표 음식, 뭐, 언감자떡 쭉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으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교반은 무슨 뜻인가요? 어지럽힐교 밥반. 그래서 교반은 비빔밥의 한자 옛날 말. 어항감자떡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어항감자떡은 어은 감자를 녹인 후에 물기를 빼고 가루를 내서 만든다. 더 자세한 방법이 담긴 자료는 발표 후에 공유하겠다. 청중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표를 마무리했던 거죠. 자, 여기 봅니다. 자, 발표를 듣고 나서 점검, 조정한 것. 여기 있는 거 봅시다. 발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질문, 는지
확인하였다. 이 태도를 보고 반응하면 돼. 아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공간적으로 답변에 질문해야겠다. 뭐? 음, 됐어요. 점검합니다. 요런 걸 가지고 말하기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특성 문제에 달렸는가, 뭐 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봅시다. 잘한 점. 뭐를 하여 청중의 특성을 분석했어요? 잘한 점? 뭐를 해서 청중의 특성을 분석했죠? 발표자는? 설문조사입니다.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집한 자료를 적절하게 재구성했어. 발표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네,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인과 예시 등, 인과는 어디서 썼죠? 차이가 나는 이유 얘기할 때, 남북 간 음식 차이. 예시는 언제? 지역별 대표 음식.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아쉬운 점, 청중이 뭘 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어. 그거는 쉽지 않지. 적절한 목소리 크기로 유지하기가 어려웠어. 개선안, 청중에게 뭐를 하여 발표 내용을, 질문. 질문을 하여 발표는 잘 확인하고. 목소리 크기나 속도 등에 더욱 신경을 써서 연습을 충분히. 자, 듣기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 계획 세우기. 듣기 과정은 이런 것들을 잘 했는가인데, 잘한 점. 발표 주제와 뭐를 보고 북한 음식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과 궁금한 점을 떠올렸어. 아까 뭐였죠? 화면에 목차를 보고. 대신 매체절의 효과를 점검하면 이렇다. 발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며 발표를 들었다. 아쉬운 점, 질의응답 하지 못했고, 뭐 그렇고. 개선할 점, 중요한 내용을 모아면서 정리해 드리면 발표를 놓치지 않을 거야. 뭐뭐 시간에 적혀서 질문하거나 발표가 끝난 후, 질문식. 어, 질의 응답 시간에 끝나고선 추가 자료 찾아보기. 내용이 정확히 틀린 건 아니죠. 자,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지금 최종 정리예요. 자, 발표 계획하기 단계에서 뭐 했어요? 청중의 특성을 분석했고요. 설문조사 통해서. 자, 자료를 수집하고 재구성했습니다. 물론 발표 계획할 때는 발표 목적, 청중의 분석, 발표 주제 정하는 거예요. 발표 주제 흥미의 수준을 고려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고 청중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뭐 했어요? 재구성했습니다. 내용 조직하기 뭐였죠? 도입, 전개, 정리. 적절한 뭐를 활용하여 자료. 방법을 활용해 대상을 설명했다. 매체 자료도 제작했다. 이게 언제 내용 조직하기 때 하는 거야. 표현 전략 볼까? 언어적 표현. 자, 먼저 이런 말들. 그리고 질문 던지기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연결 표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내용 연결 표현을 활용해 청중이 효과,
청중이 발표를 잘 따라오겠다. 떡이 검은색, 자, 뭐야? 뭐를 활용했어? 질문을 활용해서 됐고. 자, 화면을 가리키며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이거는 뭐죠? 비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큰 목소리, 준 언어적 표현. 청중을 뭐 시키고 집중시키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함. 청중을 발표시켜 왜? 자, 발표 후엔 어떻게 했다? 점검하고 자료 정리를 이렇게 발표하기 위해 어, 개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질문도 받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발표 후에 이제 하는 겁니다. 다 발표하고 나서. 자, 수연이가 점검한 내용 확인해 봅시다. 중요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했다 그래서. 점검한 내용은 아까 유네스코 같은 거 있었지. 유네스코. 그래서 청중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청중이 발표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목소리를 크게 했고요. 청중이 발표자 질문에 대답을 못해. 그래서 뭘 제시했습니까? 힌트를 제시했었습니다. 자, 청중이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잘 참았어. 발표 전에 뭐 한다? 발표 주제에 관해 배경 지식을 한번 떠올리고요. 궁금한 점을 미리 생각하고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뭐예요? 예측하는 겁니다. 발표 중엔 발표에 사용된 매체 자료의 효과. 주요 내용과 궁금한 점은 메모하면서. 발표에 뭐 하려고 노력해야 돼? 집중하려고. 발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을 발표자에게 오케이. 발표 후에는 이런 것들 잘 살펴보서 하는 겁니다. 연결해 볼까요? 청중이 듣기 전에 한 생각. 아, 하구나. 예를 들어 설명하려는 거구나. 요거가 돼 있고. 감자탕 신기하다. 어떻게 만드는 걸까? 궁금하게. 지도를 보니 이해가 더 잘 되네. 어, 딴 생각해버려서 다시 집중해보자. 오케이. 오, 딱 떨어졌어, 50분. 얘들아,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주 그리고 버려요. 준비.